롯데쇼핑은 2019년 이후로 5년 연속 단 한 번도 영업이익이 이자를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이 롯데쇼핑은 좀비 기업으로 들어갔죠. 언제 파산해도 이상하지 않을 기업이 바로 이 한계 기업이라는 건데, 롯데쇼핑은 이미 5년 연속으로 그 한계 기업으로 잡혀 있다는 거죠. 자, 유통의 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국내 유통주들이 굉장히 많이 좀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통주들이 특히 힘을 못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대장주라고 불렸던 이마트와 롯데쇼핑 주가가 가장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떤 원인이 있는지, 그리고 글로벌 상황과 비교했을 때 과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은 구조적으로 계속 이렇게 가게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0년간 글로벌 유통기업들의 기업 가치를 분석해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폭등을 하거나 아니면은 상승, 최소한도 10년간의 어떤 보합 수준까지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기업으로 보면 아마존 같은 경우가 10년 동안에 1200%, 12배 이상이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월마트만 하더라도 한 280%가 올랐고요. 또 미국에서도 월마트하고 양대산맥으로 불리고 있는 타겟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주로 비식품을 위주로 한 대형마트인데, 이 타겟 역시도 한 200% 정도가 올랐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장 친숙한 코스트코는 지금 10년간 약 700%의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기업 가치가 무려 7배, 8배 이상 올라갈 때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롯데쇼핑 같은 경우가 기업 가치가 10년간 8조 5천억에서 1조 7천억으로 무려 80%가 증발해 버렸습니다. 80%. 참 엄청난 폭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롯데쇼핑만의 문제인지 다시 한번 더 보시면은 이마트 역시 마찬가지죠. 롯데쇼핑과 쌍벽을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 유통의 대장주인데, 이마트 역시 지난 6년간 기업 가치가 8조 8천억에서 1조 6천억으로 82%가 증발해 버렸어요. 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80%, 82% 진짜 엄청난 증발을 해버리는데, 기업 가치가 반대로 본다면은 글로벌이 전부 다 그렇다면은 이게 문제가 없다. 이거는 어차피 온라인 시장의 성장에서 특히 오프라인 기업들이 그만큼 큰 타격을 받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넘어갈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제가 미국만 얘기를 드렸지만, 이 방송 끝에는 미국 외에도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호주라든지 영국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의, 그 중에서도 그 나라에서 가장 선도적인 온라인 기업과 오프라인 기업들을 대표적으로 그 주가를 보여드릴 텐데, 다른 나라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게 이게 지금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왜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이마트, 롯데쇼핑의 주가는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을까요? 먼저 이제 우리가 자산이라고 얘기하는데 흔히 지나가는 말로 그러잖아요. 이마트만 하더라도 거기에는 스타필드가 7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라는 점도 132개가 있고, 또 트레이더스가 22개, 에브리데이 슈퍼가 254개가 있고요. 이마트 24만 하더라도 6,300개가 넘게 있어요. 사실 지금 최근에 이게 합병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마트 24, 에브리데이, 이마트, 그 모든 유통사들이 합병이 돼서 새로운 통합 이마트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모두 이마트의 자산, 이마트 그룹의 자산 가치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롯데쇼핑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롯데백화점, 우리가 알고 있는 명동이라든지 아니면 잠실이라든지 그런 백화점들이 32개가 있어요. 롯데마트가 111개가 있고요. 또 롯데슈퍼는 무려 358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백화점이라든지 마트, 슈퍼에 부동산만 팔아도 최소한도 한 20조, 그 정도의 가치는 있다는 거고요. 이마트는 더 그거보다도 가치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스타필드, 이마트, 트레이더스 뿐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타벅스라든지 스타컴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그런 기업들, 온라인, 오프라인 기업들의 자산 가치가 전부 이마트 그룹에 녹아있기 때문에 이마트 그룹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업들을 다 팔거나 부동산을 팔면은 20조가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기업들의 시가총액, 아까 보신 것처럼 불과 이마트가 1조 6천억, 최근에는 1조 6천억도 깨져서 1조 5,800억까지 내려갔더라고요. 그리고 롯데쇼핑이 1조 7천억. 자, 자산 가치가 시장 가치로는 20조, 그리고 장부가치만 하더라도 롯데쇼핑의 순자산은 9조 원이 넘고요. 이마트는 무려 12조 4천억입니다. 순자산만. 즉 예전에 우리가 지금 기업 가치를 다시 평가받지 않고 부동산 가치를 재평가받지 않고 20년 전, 10년 전 가격으로 평가를 받더라도 지금 갖고 있는 롯데쇼핑과 이마트 그룹의 순자산은 거의 10조 원이 넘어가고 있고,
또 기업 가치 현재 기준으로 환산한다면 20조가 넘어가는 그런 엄청난 자산을 갖고 있는 기업들인데 왜 시장은 그 기업들을 1조대의 기업으로밖에는 인정을 안 해줄까? 뭐 지나가는 말로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러면은 1조 투자해가지고 뭐 1조 6천억 7천억 투자해서 이마트하고 롯데쇼핑 인수해버리면은 거기 잠실점에 있는 명동 소공점에 있는 그 백화점 하나만 팔아도 아마 3조가 넘을 겁니다. 뭐 이번에 이마트 본사 성수동 사옥이 1조 뭐 3천억 정도의 그 인수가 됐었기 때문에 명동이라는 그 엄청난 땅만 하더라도 그 백화점 하나 3조 넘을 거고요. 잠실은 또 어떻습니까? 잠실에 있는 롯데타운만 팔아도 롯데몰, 롯데 뭐 백화점 마트만 팔아도 그것도 역시 3조가 훌쩍 넘어갈 텐데 그럼 왜 백화점 한두 개만 팔아도 몇 조가 나오는 이런 엄청난 부동산 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불과 1조 6, 7천억밖에 안 되는지 거기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동산이 그들만의 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파트를 샀을 때 뭐 보통 뭐 예전에는 70%, 80%도 대출을 받았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 60% 이상 대출을 받거나 뭐 2,3금융을 해가지고 뭐 농담처럼 하는 말이 이 뭐 아파트 좋은 아파트 샀다 그러면은 뭐 여기 뭐 화장실만 내 거야, 안방만 내 거야, 다 은행 거야 그런 말 하시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딱 우리나라에 있는 유통기업들, 특히 이마트, 롯데 같은 그런 대표적인 유통주들이 바로 빚으로 쌓은 탑이라는 거죠. 그래서 롯데이마트에 있는 이 자산들이 결국에는 깡통 전세다. 결과적으로 문제는 차입금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그 부채가 6조 3천억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때는 부채 비율이 한 70%대였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량한 회사라고 볼 수 있었죠. 그런데 2023년 말에 지금 부채 중에서 차입금만,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 차입금만 무려 14조 3천억입니다. 8조 원이 증가했어요. 1년에 1조씩 증가했다는 거죠. 믿어지지가 않는 빚의 속도로 빚이 증가했다. 뭐 진짜 말장난 같지만 정말 엄청난 속도로 빚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차입금에서 모든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도 마찬가지고 롯데마트도 마찬가지고 주주도 계실 거고 관심 있게 이 두 그룹을 보시는 분도 계실 건데 왜 이렇게 20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주가가 거의 5분의 1 토막, 6분의 1 토막이 날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상태로 우리가 보는 거는 흔히 이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 그 정도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속에 숨어 들어가 있는 바로 이 엄청난 채무에 대한 얘기는 아직까지도 이 사각지대에 나와 있었던 거죠. 사실은 채무가 지금 롯데쇼핑도 그렇고요. 이마트도 그렇고 전체 채무는 20조입니다. 둘 다 20조인데 지금 제가 차입금 얘기 드리는 거는 전체 20조의 채무 중에서 선수금처럼 빚이 이자가 나가지 않는 그런 차입금도 있어요. 근데 이자가 나가지 않는 차입금을 제외하고 뭐 사모펀드가 됐던 제2금융권, 제3금융권이 됐던 이자를 내는 그런 차입금만 롯데쇼핑이 13조, 이마트가 14조가 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모든 차입금에는 엄청난 빚에 대한 이자가 지금 따라다니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019년도 같은 경우에 아마 그때가 가장 변곡점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사실 좀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 IFRS라고 부르는 국제 회계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 바뀐 기준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2019년도 이후에는 일테면은 뭐 우리가 임차를 하게 되면은 점포에 임대료를 내게 되면 비용 처리를 했었는데 그 임대료 자체가 부채로 인식이 돼버리는 그런 식으로 회계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특히 2019년도 이후에 이마트와 롯데쇼핑은 이 점포에 엄청난 자산을 매각합니다. 자산을 매각해서 유동화를 해서 온라인으로 투자하고 신사업에 투자하고 그런 일을 계속 나갔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래서 2019년도에 뭐 특히 백화점 같은 경우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세일 앤 리스백이라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백화점이나 마트를 매각하고 다시 재임차해서 임대료를 내고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갔던 거죠. 뭐 이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마트 마찬가지로 2019년 이후로 많은 점포들을 세일 앤 리스백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이자를 내면서 그 금융 비용을 물면서 또 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 비용이 사실 급증을 하게 된 거고요. 여기 롯데쇼핑 실적 재무 상태 변화 추이가 있는데 2019년도 이후로 영업이익 보십시오. 영업이익은 뭐 매년 4천억, 3천억, 심지어는 2023년도에는 5천억까지 나오게 됩니다. 4천억, 5천억의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고 있는 이 상황이고요. 반면에 매출액은 17조에서 14조까지 떨어지고 있지만 영업이익이 이렇게 5천억 이상 정상적으로 나오는 이런 상태라 그러면은 절대로 이 기업이 기업 가치가 그렇게 폭락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밑에 보시면은 이자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2019년도 이후로 롯데쇼핑의 이자가 아까 보여드렸던 13조에 달했던 그 비용에 대한 이 채무에 대한 이자가 2019년만 4,900억이 넘어가고요. 또 2020년도, 21년, 2년도 마찬가지로 계속 4천억대 후반으로 가다가 2023년도에는 거의 6천억을 찍고 있습니다. 즉 1년 동안 돈을 열심히 벌어서 롯데쇼핑이 2023년도에 무려 5천억이라는 돈을 영업이익을 냈는데, 자, 영업이익이라는 거는 그냥 그 상태에서 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창출한 현금이고 거기다가 이자 비용을 빼야지 순이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이익으로 따진다면은 영업이익이 5천억인데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이자 비용이 6천억이라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롯데쇼핑은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그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을 정도의 바로 그런 기업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게 지금 2019년 이후로 5년 연속입니다. 롯데쇼핑은 2019년 이후로 5년 연속 단 한 번도 영업이익이 이자를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자, 우리가 흔히 좀비 기업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좀비 기업이라는 거는 회생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정부나 채권단, 뭐 사모펀드, 여기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연명하는 기업을 좀비 기업이라고 그럽니다. 이미 이 롯데쇼핑은 좀비 기업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또 거기다가 더 심한 거는 한계 기업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한계 기업이라는 거는 좀비 기업 중에서 3년 연속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이자 보상 비율이 1이 안 된다 그러는 거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을 이자 보상 비율 1 미만 기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3년 연속으로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일 경우 이 기업을 한계 기업이라고 그럽니다. 거의 시장에서 퇴출 대상 기업이라는 거죠. 언제 파산해도 이상하지 않을 기업이 바로 이 한계 기업이라는 건데, 롯데쇼핑은 이미 5년 연속으로 그 한계 기업으로 잡혀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이제 물론 이제 여기에는 뒤에 제가 조금 더 얘기는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사정들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투자를 통한 부분에서 감가상각을 했던 부분도 있고 영업권에 대한 차손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털어나가고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2024년도 1분기에 롯데쇼핑이 마침내 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그 6천억대에 달하는 이자 비용 때문에 언제라도 다시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인 그런 또 좀비 기업으로 또 전락할 수가 있고, 이미 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것처럼 롯데쇼핑이 왜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이마트가 왜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여기에는 바로 그런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그런 또 하나의 또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 고금리 시대,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이 가치평가 기준이 매출, 옛날에는 자산 뭐 이런 걸로 봤다가 이제는 부채, 이자 보상 비율 이런 게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